자, 11번에 종자를 파종하기 한 달쯤 전에 노천 매장을 해 발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자, 노천 매장의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굉장히 문제 잘 나오죠. 자, 노천 매장의 시기가 정선 후 곧 매장이 있었고요. 그쵸? 늦어도 11월 말까지가 있었고, 그리고 파종 한 달 전이 있었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노천 매장의 시기는 꼭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 곤 매장의 수종들은 정말 다 외우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백합, 목련, 백송이 들고 버시랑 단풍놀이 가서 자토도 은행 먹고 뱉어서 곧 묻었다. 그쵸? 그 껍질을 곧 묻었다 해서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죠. 그래서 11번에 한 달 전쯤에 노천 매장 하는 것은 곤 매장은 그거였고, 한 달 전쯤에 노천 매장 하는 것은 보통 모든 거의 대부분의 침엽수라고 했습니다. 침엽수 중에서도 잣나무나 은행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가 거의 모든 침엽수들이 보통 파종 한 달 전에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을 보시면 1번의 삼나무가 되겠죠. 그쵸? 1번의 삼나무가 침엽수고, 나머지 벚나무, 단풍, 들매는 다 뭐였다? 곤 매장이었다. 그쵸? 백합, 목련, 백송이 들고 버시랑 단풍놀이 가서 잣호두 은행 까먹고 곤 묻었다 해서 곤 매장. 지금 거기에 있는 세 가지가 지금 제가 말한 거에 다 들어갔죠. 벚나무, 단풍, 들매가.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도록 할게요. 삽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삽수의 끝눈은 남쪽을 향하게 한다. 그쵸? 남쪽을 향해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것. 2번 삽수가 건조하거나 눈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맞고요. 3번 포플러류 같은 속성수는 삽수를 수직으로 세운다. 포플러류는 가지가 좀 가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삽목을 할 때 좀 더 깊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좀 더 깊게, 그리고 수직으로 꼽아줍니다. 깊게 수직으로 꼽아줍니다. 그게 포플러 삽목할 때 특징이고, 포플러는 보통 삽목으로 증식을 시킵니다. 그렇다라는 내용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건 뭐 꼭 안다기보다는 아주 간간히 포플러의 삽목에 대해서 예제에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4번 비가 온 직후 상면이 습할 때 실시하면 활착률이 높다. 물론 삽목은 습도가 높을 때 실시하면 좋습니다. 더 오히려 좋습니다만, 비가 온 직후에 그 토양은 굉장히 질척이고, 그럴 때 삽목하는 것은 오히려 더 피해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배수와 통기성에 알맞은 삽목상에 삽목을 해야지 좋다라는 것이죠. 물론 습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만 삽목할 때. 그렇기 때문에 답은 12번에 4번 전혀 안 맞다. 그렇죠? 그 다음에 13,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12번 하셨고요. 자, 13번 한번 그냥 보시도록 할게요. 목본식물 내 존재하는 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13번. 지질이라는 것은 바로 지방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방질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방질이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막 형성을 해주는 거죠. 유분이 되는 거니까 막을 형성한다라는 생각을 하신 뒤 1번 보호층을 조성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보호층을 조성합니다. 2번 저항성을 증진한다. 그렇죠. 여러 가지 세균이나 이런 거로부터 유분의 어떤 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저항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세균도 막아주거니와. 3번 세포의 구성 성분이다. 맞습니다. 지질은 세포의 구성 성분입니다. 4번 세포에게 삼투압을 증가시킨다. 아무래도 지방질인 어떤 막이 있으면 삼투압을 더 증가시키진 않겠죠. 그렇죠. 뭐 삼투압을 저해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증가시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3번에 4번으로, 그냥 우리는 지방질을 단순히 지방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유분의 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따져보면 답은 4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림 토양에서 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식이라는 것은 각종 유기물이 분해되어서 가루 형태로 되는 것, 굉장히 고운 미세한 입자로 되는 것, 그것을 바로 부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1번에 토양 미생물의 생육을 자극합니다. 부식이 되면 더 입자가 고와지고 토양 미생물이 많이 생육하게 됩니다. 2번 토양의 입단 구조를 형성한다. 맞습니다. 부식이 되면서 토양의 입자가 가늘어지고 입단화를 한다라는 것. 입단화가 식물 생육에 가장 좋은 구조이죠. 3번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염기를 흡착하는 능력인 염기 치환 용량이 적다. 우리 그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거 했었죠. 사토보다도 점토가 염기 치환 용량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적은 게 아니고 염기 치환 용량이 크다. 자, 그죠?
이거 양이온 치환 용량이 크다고 저희 그때 배웠었습니다. 식토가 양이온. 자, 양이온 치환이라는 것은 입자에 붙어 있는 양이온이 토양 용액 중에 양이온과 교환이 되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양분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양이온 교환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양이온 치환 용량이 크다라는 것은 토양 입자에 흡착할 수 있는 양이온의 어떤 크기, 양이온의 개수, 그쵸? 토양이 흡착할 수 있는 양이온의 양, 그것을 바로 우리는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고 하고, 이것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양이온 치환 용량이 크면 양이온 치환을 많이 하게 되고 토양에 많은 영양분을, 식물이 이용 가능한 영양분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보통 점토질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점토질이 미세 입자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번이죠? 14번인가요? 네, 그래서 토양의 입당 구조 그래서 맞고요. 치환 용량이 적은 것이 아니라 더 치환 용량이 부식이 되면 입자가 가늘어진다는 것은 점토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환 용량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임상 내 H층에 해당되며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했습니다. 저희 토양의 분류에서 가장 위의 층, 토양 단면에서 가장 위의 층이 바로 유기물층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기물층인데 이 유기물층은 다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L층, F층, H층으로 낙엽층, 분해층, 부식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희 토양 단면 배울 때 가장 위층인 유기물층은 다시 L층, F층, H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A층은 낙엽층, 분해층, 그리고 부식층인데 낙엽층은 낙엽이 원형 그대로 쌓여있는 층, 분해층은 어느 정도 분해가 이루어진 곳, 어느 정도 분해가 진행되고 있는 곳, 그래도 육안으로는 식별이 가능하다. 어떤 유기물인지 식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식층 같은 경우는 부식이 완전히 진행되어서 육안으로 그것이 어떤 유기물이었는지 식별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다라는 거, 요것도 그냥 한번 이게 간간히 L층, F층, H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요것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4번에 H층에 해당되면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맞죠? H층이 부식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답은 14번에 3번이다. 염기 치환 용량, 즉 양이온 치환 용량이 크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또 보시도록 할게요. 자, 15번.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자, 가지치기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자성어라고 할까요? 바로 장간, 무절, 긴 수간, 무절, 없술무, 절, 마디절. 그쵸? 긴 수간에 마디가 없어지는, 그쵸? 무절. 그것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가지치기 하면 장간, 무절을. 그럼 1번. 줄기의 완만도를 조절한다. 맞지요? 줄기의 가지를 침으로 인해서 어떤 가지가 붙어있던 그쪽 부분, 그러니까 수목의 수간의 상부, 그쪽 부분이 그 연륜폭이 일정해지면서 완만해집니다. 2번. 화렵수는 지흉부를 제거한다. 이거 큰일 날 소리죠. 그쵸? 수간과 가지 사이에 그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조잡하게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을 바로 지흉부라고 했죠. 근데 화렵수에서의 지흉부는 절제하는 일이 없도록, 그쵸? 즉 지피융기선에 최대한 가깝게 해서 자르지만 지흉부에는 상처 주지 않도록 해서 제거해야 된다고 했죠. 그쵸? 지흉부에 상처를 주면 화렵수가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지흉부를 제거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3번 옹이 없는 무절제를 생산한다. 맞죠? 이것이 가지치기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4번 산불 발생 시 수간화 확산을 감소시킨다. 아무래도 가지가 처짐으로 인해서 수간화, 위에 쪽에 가지가 많은 부분, 잎이 많은 부분, 그 부분은 산불이 감소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의 장점, 마디 없는 간제 무절제라고 불리죠. 신장, 생장, 그리고 수간의 완만도를 높이고 하층목의 성장을 촉진한다. 산림 화재가 줄어든다. 뭐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가지치기의 장점도 중요하죠.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자, 16번은 그냥 볼게요.
암소 땅구루인 수종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암소 땅구루 자웅 이주였습니다. 자, 1번에 소철 은행나무. 소철 은행나무. 은행이 암수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은행이 열리는 나무가 있고 열리지 않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맞고요. 소철 또한 암수 땅구루 자웅 이주입니다. 그리고 아래 2, 3, 4번은 자웅 동주입니다. 암수가 한 그루 안에 있는 것. 그쵸? 17번. 종자 정선 시 입선법을 이용하기 가장 적당하지 않은 수종은 그랬습니다. 자, 입선법 나달 하나하나를 보면서 선별하는 것. 그쵸? 나달 하나하나를 보면서 선별하는 것을 입선법이라고 하였죠. 주로 대립종자에. 그래서 저희는 호두, 가래, 칠엽수 이런 거에 적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찾아봅니다. 아닌 것은 했네요. 그러니까 17번에 3번에 자작나무네요. 자작나무는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쵸? 지금 목련도 약간 콩알 정도 크기, 강낭콩 정도로 크기로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목련이나 지금 밤나무, 가래 뭐 이런 것들은 다 입선법을 씁니다만 자작은 굉장히 작은 씨앗이라는 거. 그래서 정선법에 입선법, 풍선법, 사선법, 액체선법, 액체선법은 다시 수선법, 식염수선법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수종들이 적용되는지 입선법은 이런 대립종자, 풍선법은 가벼워서 날개가 달린 종자, 소나무, 가문비, 낙엽송류. 근데 전나무, 삼나무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 뭐 이거 채로 선별하는 것, 사선법 뭐 이런 거 쭉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인가요? 18번 보시도록 할게요. 제초에 효과가 있는 성분은 저희 옥신 종류 중에 이런 거 나왔었습니다. 볼게요. IAA, 인돌초산, 인돌 아세트산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2번에 NAA 나프탈렌 아세트산 나프탈렌 초산 같은 말. 3번에 TTC 여러분 TTC는 뭐라고요? 테트라졸륨. 그쵸? 테트라졸륨 용액이었어요. 그쵸? 저희 종자의 발화 시험, 그쵸? 발화력을 검사할 때 했던 것이 바로 테트라졸륨 테스트였고, 테트라졸륨 테스트에서 배를 적출해서 그 부분을 테트라졸륨 용액에 처리를 하였을 때 붉은색이나 핑크색이 되었을 때 건전 종자다라고 했던 것. 그쵸? 그게 바로 TTC 용액이었습니다. 그쵸? 여기에서의 지금 뭐죠? 제초의 효과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3번 아니고, 자, 4번에 이사디. 자, 이사디도 옥신의 종류지만 우리가 이사디에 대해서 알아줘야 될 것이, 이사디는 원래는 제초제입니다. 이사디가 원래부터가 제초제인데, 이런 옥신의 역할을 해서 요런 역할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제초제이다, 이사디가. 그래서 답은 바로 18번에 바로 4번의 이사디가 되겠습니다. 옥신에는 뭐 이런 종류가 있었다 해서 뭐 인돌 부틸산, 인돌 젖산 뭐 이런 이름 다 같은 거였다라는 것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뭐 개화를 촉진한다든지 아니면 낙가를 방지하든지 발화를 촉진하든지 발근을 촉진한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디도 옥신으로 쓰이긴 쓰였으나 원래는 제초제였다라는 거, 제초제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19번. 처음에는 피합된 가장 낮은 수관층의 수목을 벌채하고 그 후 점차 상층의 수목을 제거하는 하울리의 간벌법은 그랬습니다. 하울리의 간벌법 중요하네요. 자, 답은 먼저 가장 낮은 수관층의 수목을 벌채하고 점점 위쪽으로 가니까 낮은 층이 제일 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것은 하층 간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울리의 간벌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입니다. 하층 간벌, 수관 간벌, 택팔식, 기계식이 있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하층은 하층목 간벌이었고, 수간 간벌은 상층 간벌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준우세목을 간벌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준우야 관 써보자 해서 수관 간벌은 준우세목 간벌 외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세목 간벌, 택발식 간벌은 우세목을 간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세하긴 택도 없네. 그래서 택발식은 우세목 간벌이라고 외우라고 하였죠. 요거 좀 정리 쭉 하시고, 기계적 간벌은 어떤 수간의 모양이나 크기 이런 거에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어떤 일정한 수목만을 남기고 벌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계적 간벌이었죠. 그런 거 이제 정리하시면서 하울리의 간벌법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하울리의 간벌법은 바로 하층 간벌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번의 A종 간벌, 요거는 바로 뭐다? 데라사키의 간벌법이었죠. 그렇죠? 테라사키 또는 데라사키의 간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A, B, C 하 D 이상 A종, B종, C
종은 하층 간벌이고 D는 상층 간벌이었다라는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2번의 수간 간벌은 상층 간벌이고 4번의 상층 간벌 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답은 19번의 3번의 하층 간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울리의 간벌법도 중요하다. 그리고 교재에서 찾아서 그래프도 꼭 그리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자, 파종 후 발화 과정에서 해가림이 필요한 수종은, 자, 해가림은 어떤 수종이 해준다? 음수냐 양수냐? 음수 해준다. 우리는 음수 중에서도 가문비나무, 전나무는 항상 세트로 가전은 해가림, 그쵸? 가전은 음수이기 때문에 해가림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뭐 냉장고, TV 이런 가전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전은 햇빛에 많이 쏘이면 안 되죠. 그쵸? 해가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전은 해가림, 가문비나무, 전나무, 그쵸? 그거 외우시면 답은 20번에 2번이 되겠다. 느티, 물풀의 아카시는 다 모두 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번에 2번. 그래서 요거 같이 아카시 뭐 이런 거 포플러 다 양수, 음수 뭐 이런 것. 그리고 해가림이 나왔으니까 요런 때는 해가림을 걷어준다. 해가 많이 비치지 않는 구름 낀 날이나 비 오는 아침과 저녁, 밤 등에 걷어주고, 한 9월 정도 되면 점차적으로 다 해가림은 제거를 해줘야 된다. 왜냐? 곧 추워지니까요. 어차피 해가림이 많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